안녕하세요. 무더위가 정말 하늘을 찌르는 듯 합니다. 어, 이 계절이나 날씨, 뭐, 이런 게 또 개인의 감정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많이 좀 힘이 듭니다. 음, 그래서 뭐, 최대한, 어, 그, 바르고 좋은 방법을 적용을 하려고 기본적인 틀은 있었대. 다른 틀도, 어, 또 다른, 음, 방법도 같이 병행을 해 나갈 겁니다. 어, 사실 최근 들어서 약간의 자괴감 같은 게 좀 드는 게, 어, 사람들이, 실제로 좀, 눈으로 보이는 거를 되게 원하지요. 근데 저와 입장이 바뀐 상태에서 일을 해보신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소위 말해서 어, 이러한 일에 전력을 투구하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날 때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다죠. 그다음에 아무리 많은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줌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좋으나 싫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죠. 그런데 실제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어, 1.25배속, 1.5배속 또는 잠시 그 조회만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는 않고 잠시 듣고 그냥 간도버리죠. 그러니 결국에는 내용 자체를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어,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자신은 아무것도 하는 게 사실 없으면서도 불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꾸준히 이 내용을 다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름 또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 소리를 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통화를 한 사람의 나이가 40대인데, 40대 한 초반 정도 될 거예요. 다른 쪽 정보를 저한테 좀 전달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제 상황이 어떨지를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과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못한다는 이야기는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정말 많이 썼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 다음에 눈으로 보이는 것만, 아, 또, 그, 그것만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진행되는 상황을 평가를 한다. 제가 검찰, 경찰,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사실 저도 몰랐어요. 법으로, 어, 처음에는 경찰이 정말 제대로 그 민중의 지팡이, 그다음에 법의 수호자, 뭐, 이런 의미에서 뭔가 일을 잘 해줄 것처럼, 우리 사건을 잘 처리를 해줄 것처럼, 그리고 피해자가 이렇게 많고 피해 금액이 이렇게 큰데,
당연히 잘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을 만나서, 이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고, 경우에 따라서 모르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경찰도,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변호사도, 그 다음에 검사도, 전부 다가, 심지어는 우리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경찰, 변호사, 검사,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그 검사와 경찰은 월급쟁이죠.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뭐 성과급을 더 준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변호사는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많으면은 그 돈을 버는 거고, 근데 고객이 많은 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사업자라고 하면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거나 물건을 받아서 팔기만 하는 사람, 이랬을 때 그냥 매장에 진열을 해놔놓고 하나씩 주워가면 뭐 내가 그 고객이 원하는 걸 하나를 픽을 해서 계산대에 와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거고, 제조회사는 그런 도매상이라든가 뭐 바이어가 있으면은 그 제품을 고기 거지만 전달하면 되는 거고. 근데 변호사는 다른 거에 비해서 변호사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가 일단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잘 해야지요. 사법시험을 패스를 하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로스쿨을 졸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사건이 하나, 뭐, 피해자든 범죄자든 그 수임료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 변호사를 고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임료를 이제 지불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일이 끝나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요 최근에 누수 현상 때문에 공사를 집 공사를 좀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선불을 하느냐, 그러니까 돈을 먼저 지급을 하느냐, 후불로 하느냐, 일이 다 끝나고 하자가 있는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완벽하게 됐을 때 돈을 주느냐, 이것과 비교했을 때 통상은 이런 경우는 후불제죠. 근데 변호사는 어떻게 해요? 일이 시작이 되기 전에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료를 줘야 돼요. 제가, 어, 잘은 모르겠는데, 저희 구미에 있는 제 선배, 뭐 그쪽에 선배하고 직접 이야기는 했지만은 그 전에 그 사무장이라고 있죠.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뭐 저하고 선후배 관계고 잘 아는 사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서 상담료를 10만 원인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이 시작이 되기 전에 상담을 하는데도 상담료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수임을 하겠다, 맡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선불, 선지급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선지급을 하는 것 자체가 금액이 얼마냐, 그 다음에 이 사건의 난이도가 어떠냐, 뭐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수임료는 결정이 되지요. 근데 그 사건 하나만 하느냐, 여러 사건들을 다, 뭐, 정말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들이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수임을 하게 되지요. 경찰도 마찬가지로, 뭐, 병원의 환자들이, 뭐, 자기가 이 병원의 그 로드 자체를, 그, 뭐, 감안을 해가지고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 가는 거 아닌 것처럼 범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발생이 되고 사건이 접수가 되고 피해자가 있어갖고 사건 접수를 하고 또는 제보를 해서 사건 접수가 되고 그랬을 때 경찰이
개인당 맡아가지고 있는 사건들이 병행해서 해야 될 사건들이 어마어마하지요. 제가 경찰한테 그 물어봐요. 매번 경찰들 다른 다른 사람이면은 한 번씩 물어보면은 다 수십 건에서 뭐 많게는 수백 건까지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사건도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법적인 뭐 이런 싸움을 하지 않고 그랬을 때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조금 경험을 해보면은, 아, 우리의 심정은 다급한데, 그리고 미칠 지경인데, 그런데 그 사람은, 경찰이라는 사람은, 경찰도 어떻게 보면 경찰 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9 to 5예요. 9시부터 5시까지요. 근데 사건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내가 맡아가지고 배당을 받았는 사건이 그렇게 많은데, KOK만을 계속 집중해서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루 온종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검사, 판사, 변호사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제가 사실은 좀 경찰이든 뭐 저하고 좀 관련이 있는 사람은 조금 괴롭죠. 저는 전화도 하지, 민원도 넣지, 그 다음에 뭐 만나서 이렇게 또 설명하고 하는 거, 이런 날짜 잡고 뭐 이런 것도 어레인지하고 정말 여러 방면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찰 입장에서는 좀 괴로울 수도 있죠. 그것도 자기한테 다이렉트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민원을 넣고 뭐 경찰청에도 넣고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한번 리뷰를 하고 자기한테 뭐 돌아가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경우에 따라 이런 불쾌지수가 높은 날 같은 경우에는 화딱지가 날 수도 있죠.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사기로 고소를 한 쪽을 한번 제가 이전에 다 설명드렸어요. 고소인들이 이 자기들이 지금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까지 자기들이 또 증거 자료라든가 뭐 조사 때 제대로 설명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송치가 되고 기소가 됐다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것처럼 떠벌리고 다녀서 그래요. 근데 실상은 2022년 2월부터 제보를 누군가로부터 울산경찰청에서 제보를 받았고 그 제보를 받아서 보니까 이게 혐의가 있어 보이고 범죄 혐의가 있어 보이고 하니까 인지수사, 인지수사라는 게 어떠한 뭐 죄목으로 딱 고정을 시켜놔놓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저놈이 뭔가를 잘못을 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방면의 다양한 범죄 종류들을 어느 하나의 특정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를 하다가 어떠한 제목이 명확해지면 그 제목으로 해서 이거를 송치를 하는 경우 이러한 상태 처음에는 어떠한 범죄를 누군가가 이놈이 저질렀는 것 같은데 해서 수사 개시를 할 때는 그냥 예를 들어서 사기로 이것만 하나 단정적으로 탁 지어가지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제목들을 이 수사를 하다 보면은 여러 제목들 중에서 어떠한 해당이 되는 것들을 지정을 하기 전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놓은 거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됐는 게 인지수사 개시를 22년 2월 달에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8개월 정도를 이쪽에서 경찰청에서 수사를 쭉 해온 거예요. 그 시기 내에, 8개월이라는 시간 내에 이, 그, 압수수색이 몇 차례 있었고, 그게 또 나중에도 있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해오다가, 아, 그 이후쯤에 이 사기로 고소가 들어온 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발생이 된 거지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기에 대한 고소를 소위 비대위라고 하는 데서 제일 먼저 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 비대위와 관련된 내용을 여기서 그러니까 경찰이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못 하는데,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송치까지 가는 데에 이 수사 관련된 내용의 거의 90% 이상은 경찰이 이미 해놓은 거 기준에서 이제 했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나머지 10% 가지고 고소를 예를 들어서 10군데서 했다라고 하면은 n분의 1 하면은 10%를 10로 나누면은 1%씩 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조금 포션이 좀 더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냥 사기다라고 그냥 고소장만 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뭐 증거라든가 이런 거 별로 없이 그렇게 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결국에는 마무리가 되는 게 24년 12월 한 말쯤 됐죠. 뭐 그때쯤 이제 그 10월 11월 10월 11월 이때쯤 송치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보안 수사도 몇 차례 있었고, 그 전에 뭐 송치가 됐든 어쨌든 그 송치가 돼가지고 보안 수사를 거쳐가지고 12월 말쯤인가 기소가 됐고, 1월 17일에 25년 1월 17일에 1차 공판이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배임으로 하는 거는 왜 이러고 있느냐? 눈으로 보이는 것도 없고, 뭐, 성과도 없고, 뭐, 이런 불만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봐요. 뭐, 저는 그냥, 그냥 무시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게, 아,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아예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기에 속하지 말고 이미 기소돼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그냥 고소를 하든지 하면은 똑같은 거니까 거기에 고소인으로 참여가 되고 이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똑같은 피고인 기준으로 고소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묵독하라고요. 정말 숟가락 얹듯이 다 된 밥상, 뭐, 그 밥상은 차려놨는데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밥상에 숟가락 얹으라고요. 그래, 가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사실 이 전달하는 내용조차도 이해도 못하면서 그런 불만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뭐 개인 후원을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냥 그쪽에 가서 추가적으로 후원하시면서 그쪽에 가시라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정말 잘해가지고 법적 대응을 정말 잘해가지고 기소까지 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거기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찰들이 22년 2월 기준으로 해서 23, 24, 24년 2월이 만 2년이잖아요. 25, 1월 17일이니까 거의 만 3년 만에
1차 공판이 있었는 거잖아요. 22년 한 저기 한 10월 또는 8월이라고 치면은 2년 6개월 만에 저기 송치가 된 거고 보안 수사 겸 해가지고 뭐 좀 검사가 기소하기 전까지 한 2, 3개월, 3, 4개월 이렇게 걸렸다고 치면은 그렇게 하면 대충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뭐 사기로 또는 이제 인지 수사를 하면서 분명히 저놈들은 범죄를 저지른 놈들이야. 그래가지고 수사를 해온 게 한 90이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 보소인들이 이제 출편을 하니까 이 사람들 사건을 가지고서 이제 피해자는 누구? 그래가지고 송치도 하고, 뭐, 검찰에서는 이제 기소까지 하고, 지금 재판을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차 공판부터 쭉 계속해서 들어온 그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분명히 1차 공판, 2차 공판 때 주심 판사는 이 사건을 한 6월 내로 선고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는 게 지금 어떻게 됐느냐. 6월 다 지나갔죠. 7월, 지금 거의 25일이니까 말일이죠. 8차 공판, 10차 공판이 언제냐? 8월 4일이에요. 11차 공판이 8월 23일인가 24일이 그래요. 그럼 8월 달까지 또 넘어가요.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는 시간이냐? 실제로 없어요. 심지어는 그 고소인 대표가 법정에서 피해자들 중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은 하라고 시간을 줬을 때 없어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한 거는 주로 집회, 그 다음에 언론사, 그건 여론몰이를 하는 거죠.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근데 그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서 기사 또는 방송을 탔을 때 그걸 그 판사, 그 경찰, 검사가 그걸 들어요. 그런 행위들은 소위 말해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좀, 하도록 하기 위한, 소위 말해서 이 감시의 눈들을 만들어 놓는다는 이야기죠. 그런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감시의 눈을 만들어 놓은들 실질적으로 사건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을 입증을 하고 하는 이런 고급 정보, 거의 고급 증거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한 거는 아주 뭐 많은 횟수에 걸친 데모 거의 시위만 한 거지요. 피켓 하나 들고 피켓 내용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 뭐 저기 이해를 사람들 잘 못해요. 저는 그런 쪽하고 비교 당하는 것도 사실은 좀 불쾌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까지 일을 이렇게 해오면서, 어, 답답함의 정도를 따지면은, 저는 실질적으로 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것도 이 경찰을 모르는 부분까지 알려주면서 이렇게 한 입장에서 제가 그 경찰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 왔고, 그 이외에 또 여러 쪽을 지금 좀, 뭐 소위 말하는 원트랙은 본래 우리가 생각했던 전공법, 뭐,
세컨더리 이 트랙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그, 이 방법을 계획을 하고 또 추진을 하려고 지금 이 두 번째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준비를 지금까지 해왔고 이게 실행이 되고 나면은 그러면 두 번째 트랙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이 악영향이 될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쭉 해오는데, 소위 말해서 누군가는, 뭐, 사실 그런 거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후원을 조금씩 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나타나는 게 없다. 그러면서 저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을 컴플레인을 뭐 자꾸 하는가 봐요. 근데 그 컴플레인을 받는 분도 제가 아니고 제가 추진을 하는 제가 아닌 제 어떻게 보면은 삼자의 입장인데 그 사람이 답변을 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뭐 그동안에 좀 흘러갔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도 되게 힘들었더라고 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말 어느 정도냐. 그리고 이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가지고도 내가 알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 어떠한 제품 뭐 이런 상품을 계획을 하면은 이게 좀 복잡해. 그래서 1년짜리라 계획을 딱 세워놓고 처음에 이제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설계를 쭉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프레임을 잡고 이 소위 말하는 레이아웃이죠. 레이아웃을 잡고 거기에 부분적인 이제 뭐 서킷이 이제 회로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떤 식으로 회로를 구성을 할 것이며 이 레이아웃에 맞을 정도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날짜를 이렇게 끊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1년이라는 시간이 됐을 때 1년 내로 끝나는 경우는 잘 없지요. 그래도 그거는 1년이라고 해서는 1년 한 2개월, 3개월 이 정도, 한 2, 3개월 정도의 딜레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어느 날에 끝나는 시점이 이게 상품 하나가 개발이 됐을 때 1년 정도 돼 버리면은 구식이 뭐 구닥다리처럼 이제 구식으로 취급을 받죠. 그러니까 이게 이 기간 내에 개발을 해서 양산을 하고 제품을 팔았을 때 한 1년, 2년 정도 그게 팔리다가 그 사이에 또 다른 제품 개발이 들어가는 이런 것이 되는데 법은 그거하고 달라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품 개발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람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이거 하나에 대한 프로젝트에 전념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들, 뭐 변호사, 검사, 판사 전부 다가 어떤 경우냐? 이거는 한 개가 아닌 뭐 수십, 수백 가지를 사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도 어제 또 마찬가지로 한 새벽 4시 반까지 일을 하다가 좀 자고 뭐 장판이 또 뜬 게 있어가지고 보일러 좀 틀어놔놓고 오후 1시쯤인가부터 해가지고 한 5시 반까지인가 있다가 제가 무인 카페에 가서 이 자료 정리를 거의 마무리를 하고 집에 왔어요.
그렇게 하는 중에 전화 통화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뭐,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굳이 이 모두를 위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줌을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자세는 분명히 소파에 그등 지대고 이래 있거나 누워서 보거나 뭐 별의별 그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보실 수도 있고 아예 이 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시간이 있음에도 들으러 들어오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뭐냐? 한쪽은 뭔가를 정보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뭔가 했기 때문에 뭔가를 전달을 할 수 있는 거고 상대는 그냥 주는 대로 그러니까 뭐 새끼 새한테 어미 새가 그 모이를 그 찾아가지고 입에 물고 가고 입에 넣어주는 거죠. 받아먹는 것과 주는 척, 뭐 이런 걸로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시적으로든 뭐든 결과를 또 원하고 뭐 이런 경우다라고 하면은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이미 가시적으로 본 게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저는 그 어떻게 보면은 좀 비꼬는 식의 이야기이긴 한데, 사기 고소한 사람들한테 거기에 가서 합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 그 사건 자체에 대한 저의 확고한 이제 뭐, 어, 그 기준 자체는, 그거는 범죄 성립이 안 된다. 그냥 하라 이거요. 이미 그걸 믿고 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거기 가면 되고 배상명령 신청을 요구를 한 사람은 거기 가면 되는 거고 뭐 제가 가지 말라고 뭘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누가 떠들어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 개인적으로 사리 판단을 스스로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전부 다 우리 각자들이잖아요. 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조차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누구는 뭘 어떻게 했더래. 그러니 나도 그거 해줘.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한 게, 누가 장에 간다니까 그름지고, 장에 가는, 뭐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그런 표현을 좀 했어요. 어, 내 혼자라면은 정말 홀가분할 것 같다. 그리고 당장도 홀가분할 것 같다. 근데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홀가분해질 수 있다. 제가 뭐 집행부, 뭐, 어떻게, 비대위도 그런 조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레벨이 다 똑같아가지고 저거 집행부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비근한 예로 8승, 7승, 6승, 5승, 4승, 3승, 2승, 1승 이렇게 했을 때, 8승은 80점, 그러니까 아는 정도가 뭐 80%고, 7승은 70%고, 6승은 60%고, 1승은 10%밖에 모른다. 이 사업 전체 구조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조직의 뭐 하나의 집행부라는 데서도
이 사람들의 수준 차이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본래 회사 같은 이런 돈을 주는 조직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만한 능력이 안 되면 진급 안 돼요. 그래서 그 회의에 참석 못 해요. 참석을 하더라도 연료는 많지만은 실력이 떨어지고 직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면은 수동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불만 이야기한다고 이게 자기 원하는 대로 돼요. 아, 날씨가 이 사람의 감정에 되게 영향을 좀 끼친다고 서두에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오늘 사실 좀 살짝 들었어요. 내가 뭐, 소위 말하는 그 예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지금까지 이 싸움을 해왔는데, 뒤에서는 전부 다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고,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게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오늘 사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제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줌을 통해서 영상을 올리고 하는 이유가 알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 상황 자체를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냥 그런 이야기 못 하지요. 그러니까 주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일반적인 것과 자꾸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 대상이 사실 될 수 있는 게 잘 없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거에 대입을 시켜가지고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자기가 조금 아는 그런 그 지식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까는 거고 그리고 상황 자체도 이해를 못하면서 법이 요이 땅 하고 나서는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후에는 끝나 아니면 1년 후에 끝나 2년 후에 끝나 3년 후에 끝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리한 시간이 어느 정도는 지나가는 거고 그 지나가고 나서는 그 다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에서 뭐 이제 9차 공판까지 받고 10차 공판, 11차 공판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12차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은 시잘데기 없는 공판이 몇 개가 있었어요. 1차 공판 1월 17일 꽝, 2차 공판 꽝, 3차 공판 꽝, 4차 공판 꽝, 5차 공판 뭐 여자 한 명 정인으로 왔는가 뭐 그때 처음이잖아요. 6차인가 돼가지고 송가병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한 번은 또 이렇게 그냥 건너뛰죠. 뭐 7차 공판인가는 정인이 아무도 없어갖고 바로 끝나버렸죠. 그러면 그 한 차수 공판 때마다 시간이 얼마씩 건너가느냐? 2주씩 툭툭 넘어갔지요. 그 다음에 9차 공판에서 6월 23일인가 그랬는데 10차 공판이 8월 4일이에요. 11차 공판이 8월 23일인가 24일인가 그래요. 이거의 끝은 언제일까? 그리고 끝나도 1차 공판, 1차 선고에서 끝날 거냐? 2차 갈 거고, 그러니까 2심 갈 거고, 3심 갈 거다. 그럼 어떻게 해?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죠. 피해자들이 송치될 때까지 피해자들이 한 게 있느냐? 없어. 저는 그 사람들 별로 한 거 없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그게 눈으로 보니까 일을 되게 하는 거죠. 열심히. 근데 정말 쪽팔리지 않아요. 원금이 현금이다라는 주장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플랫폼 가격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개념도, 스태킹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경찰이. 그럼 그거를 누가 설명을 해줘야 되느냐? 피해자가 해야 돼요. 제가 강남경찰서의 4명의 수사관에서 세 번째 수사관이 그런 이야기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힘든 사람이 피해자다. 범죄자는 소위 말하는 그 단계의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는데 피의자는 모로서에 일관하면 되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경찰이 수십, 수백 가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근데 이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바도 없어. 그러면은 스스로가 해볼 수 있는 게 없죠. 그럼 누가 이거를 어떤 거를 수사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줄 사람은 누구예요? 피해자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기라는 거는 희망을 통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 여기 손해를 봤는데 희망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돈을 넣고 이거를 내가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기망을 당해가지고 돈을 넣었는데 원금 보장이라는 이런 게 없으면은 이거 원금을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줬는지 안 되는지 그건 모르죠. 그 단순한 거 속에서도 지금 그걸 여기서는 이해조차도 못하고 지금 사건을 끌고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배임은 우리는 분명히 운영사라고 들었죠. 경우에 따라서는 제휴사라고 들었죠. 때에 따라서는 용역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쓴 용어가 협력사라고 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 자체를 보면은 재단 역할을 하고 실제로도 재단의 경영진으로 다 등록이 돼 있었고 그럼 백서라는 데서 다 확인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는 그 자산을 그쪽으로 옮기는 데에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쪽이 어디냐? 똑같은 쪽이에요. 지금 우리가 고발을 해서 배임의, 범죄자라고 하는 거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스테이킹을 한 게 어디로 갔느냐? 경찰은 분명히 빠져나간 것을 확인을 했고, 제가 가지고 있던 입출금 통계 자료에도 한 3분의 1은 빠져나갔고, 그러면 이걸 걔들이 써도 되는 자산이냐? 운영사가. 금액적으로 그거를 환산을 했을 때 지금 가치 있는 비트이더 USDT의 하나의 개수가 하나는 12만 불, 하나는 3,700불, 하나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여전히 1달러 곱하기 각각의 암호화폐의 수량을 딱 해보면은 금액적으로 거기에다가 이 환율을 계산을 하면은 원 단위로 환산이 되는 그 금액을 산출을 해보면은 이게 거래소의 가격이 암호화폐는 항상 유동적이니까 적게 잡아가지고는 2조 원, 많게 잡으면 4조 원. 거기에서 빼 쓰는 게 3분의 1이라고 하면은
1조 원이 넘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 이거를 단순 사기로 볼 거냐? 그 다음에 사기라는 거는 원금 보장을 한다고 했는데 원금 돌려줄게. 너 스테이킹 뭘로 했어? 가상화폐로 했어. 그럼 가상화폐로 받으면 되네? 돌려줄게. 가상화폐로 든다는 거는 수량이죠. 배임 행위에 관련이 된 것도 플랫폼 가격 조정 최영규는 하자라고 했고 김판종이는 반대했고 박성준이는 거꾸로 더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플랫폼 가격이 올라갈 때 거래소의 가격에 영향을 받았지요. 내려갔을 때 거래소의 거래소 가격에 영향을 받아야지요. 하향 조정, 상향 조정 누가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핵심 파라미터하고 이거 자체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생겨날 수 있는 다른 이 가격이 가치를 계속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게 플랫폼 가격이에요. 근데 그걸 조정을 안 했어요. 그놈들이 뭐라 그래요? 명문화된 게 없다라고 하잖아요. 명문화된 게 없는데 명문화되기 전에 가격 상승을 시킨 이유가 이거라 그러면은 거꾸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플랫폼 가격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는 엮이죠. 명문화된 게 없다면서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KOK 플레이 앱 죽여놨잖아요. 증거인멸, 그다음에 뭐 자산 이전은 뭐 자산 이전 소각 이런 거는 KOK 말살 정책 많아요. 그리고 쇼핑몰 있던 거 없애버렸죠. 그다음에 내 자산을 쓸 수 없도록 소위 말해서 은행 문을 본점이든 지점이든 다 닫고 온라인도 다 끊어놓은 상태. 통장이 내가 알고는 있는데 내가 그거를 실행을 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잘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데가 누구냐? 그놈들이에요. 이게 업무를 배신한 거지요. 그래서 상장 탑티어 뭐 한 6, 700개 정도 되는 전 세계 6, 700개 정도 되는 거래소 한국에 5개 포함해가지고 한 10위권 안에 있었던 게 3개나 22년도까지 상장이 됐었죠. 24년도 안에 다 폐지가 됐죠. 상장 폐지가 됐죠. KOK가.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 공지 하나 했어요. 그리고 왜 상장 폐지가 됐는지를 상장 폐지가 되면 반드시 제가 유축한데 프로젝트 팀한테 어떠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된다는 거를 공지를 그놈들이 해줬어야 돼요. 우리한테. 그런 거 없죠. 다 이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전에 공지 같은 거, 이런 거 안 하는 거, 이것도 배임 아니에요. 우리는 그놈들한테 모든 걸 맡겨놨고, 그놈들이 운영을 그렇게 하고, 그놈들이 정책도 그렇게 했고 하니까, 운영, 뭐, 정책,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기능이 재단과 운영사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게 밥 찢고 뽑고 지들끼리 다 한 거라고요.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불만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단절을 하는 거 말고는 없지요. 단절을 하고 최소화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또 액션을 또 취하면은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도 있죠.
참조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